네, 안녕하십니까? 노석준입니다. 네, 저는 인공지능 회사 딥시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딥시크가 중국에 이제 춘절에 출시가 되어서 전 세계 인공지능 업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엔비디아는 당일 주가가 17%나 폭락을 하였고요. 또 그 외에 다른 빅테크 기업들 역시 굉장히 많은 주가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의 폭락은 미국 주식 역사상 당일 최고의 폭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딥시크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딥시크는 2023년도 중국에서 이제 창업된 스타트업입니다. 그 역사가 별로 깊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량 원평이라는 40대의 인물에 의해서 창업이 되었고요. 직원은 약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제 인공지능 모델들을 만들어냈는데 딥시크 V3과 딥시크 R1을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인공지능의 특징은 다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의 이제 오픈 AI의 챗 GPT는 사실은 클로즈드 소스입니다. 오픈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오픈 소스로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그 AI 시장은 현재 그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엔비디아 칩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칩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고비용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사양의 그 H백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출시된 이제 블랙웰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는데 사실 그 딥시크는 사실 이러한 고성능의 칩을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수입이 허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좀 저사양인 H800 그리고 일부 화웨이 칩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는 없고 사실은 H백을 상당히 많은 양의 H백이 사용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그리고 이런 딥시크가 이것을 만드는데 사용한 자기들이 발표한 비용이 미국의 오픈 AI가 챗 GPT를 만드는 비용의 5%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과연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100% 믿을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비용을 한번 다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가지고 얘네들은 한 80% 정도, 딥시크는 80% 정도를 사용을 해왔고, 그리고 오픈 AI 챗 GPT는 한 1600억 정도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매우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딥시크의 모델은 증류의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증류, 즉 디스틸레이션이죠. 그 증류라는 방식은 이제 인공지능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오픈 AI의 어떤 그 학습 방법하고는 틀린데요. 오픈 AI는 raw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것이죠.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훈련을 시켜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본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오픈 AI의 챗GPT가 훨씬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증류의 인공지능 러닝 시스템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런 학습된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오픈 AI의 raw 데이터가 없다고 했을 경우는 사실은 오픈 AI가 했던 모든 프로세스를 딥시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다시 들게 되는 프로세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픈 AI는 사실은 이제 오픈 소스는 아니고 반면에 이제 메타의 라마가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 소스를 사실은 이용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이들의 그런 만들어진 그런 랭귀지 모델들을 사실은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딥시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일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는 사실은 비용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론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픈 AI가 사실은 굉장히 클로즈드 된 소스를 가지고 자기만의 독점적인 위치를 만들려고 했던 거와 반해서 여기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의 새로운 인공지능의 표준이 될까봐 미국이 지금 현재 상당히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과연 어떻게 더 훈련을 많이 시켜서 크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현재는 딥시크의 모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이제 바뀐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지금은 어떤 분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특화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더 관건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추론 모델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그리고 어떤 종류의 추론 능력을 확대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느냐,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운동을 할 때도 어떤 특정한 종목이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몸의 모든 근육을 다 발전시키기보다는 마라톤에 특화된 그런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이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또 이런 것이죠.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고 어떤 특정한 일을 했을 때 사실 그의 모든 지식이 다 필요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사실은 딥시크가 좀 우월한 어느 정도의 포지셔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딥시크는 미국의 인공지능 모델인 이제 챗GPT나 라마가 없었으면 이것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증류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데이터들을 베이스로 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증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원액이 없으면 증류가 안 되잖아요. 원액은 사실 미국이 만들어낸 거고, 거기에 어떤 독특한 증류의 방식, 이것이 바로 딥시크가 만들어낸 인공지능 산업에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족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딥시크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산업 분야에서의 어떤 방식들, 예를 들자면 이제 전기차 분야에서 그 테슬라의 것들을 모방을 하면서 상당히 더 발전된, 그리고 굉장히 그 가성비 좋은 그런 모델을 만들어낸 것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분야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뤄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더 싸고 효율적이고 가성비 좋게 만들어낸 그런 어떤 중국의 하나의 어떤 그런 산업의 어떤 프로토콜이 요번 그 인공지능에서도 굉장히 스마트한 복제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비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 그러면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 증류의 방식, 소위 말해서 증류의 방식은 이것이 너무 매우 훌륭해서 굉장히 그 저비용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증류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더욱더 인공지능이 그 사이즈만 계속 키우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떤 그 니즈에 맞게끔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되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추론 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발전의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딥시크의 그 충격이 미국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앞으로는 그 모델도 중요하지만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전성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오픈 AI나 이제 메타 구글도 사실은 과거의 어떤 그 개발 방식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아주 그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런 어, 인공지능 산업의 어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오픈 AI가 주도했던 그 클로즈드 소스가 이제 오픈 소스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것이 새로운 어떤 그 인공지능의 표준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방식으로서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AI는 사실 지금 가장 큰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당시 이제 소프트뱅크와 오라클과 함께 그 5천억 달러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형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이지요. 물론 이제 이것들이 과연 그럼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현재 있기는 한데요. 근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는 데이터 센터는 사실은 굉장히 고사양 칩에 의해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적인 얘기이죠. 그리고 이제 딥시크는 그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굉장히 좋은 자동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가 나오든 굉장히 좋은 종류의 인프라스트럭처는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기에는 굉장히 NVIDIA의 여전히 그 굉장히 고사양 칩들, 굉장히 좋은 종류의 지금 좋은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서 짓는 그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엔비디아의 가장 큰 이제 도전은 사실은 이제 이러한 과거의 인공지능 개발 방식,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 인공지능 개발 방식의 경종을 울려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아주 고비용이 아닌 칩을 가지고도 이렇게 훌륭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우려가 있지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데이터 센터들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므로 NDVI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견고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제 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이 독자적인 칩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한 지가 좀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큰 재밌는 얘기거리 중에 하나는 이런 딥시크의 등장이 과거에 미국과 어, 소련의 어떤 그 인공위성의 우주 경쟁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과거의 그 스푸토닉 모먼트가 아니냐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인공지능의 모든 원천 기술이 미국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아직 미국 자체가 세계 최고의 그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그 러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시킨 그 언어 모델들이 다 미국에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미국의 어떤 독점적 지위는 아직 계속 어느 정도는 유지될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는 미국이 이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영어권의 나라라는 것이지요. 그 영어권의 문화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것이 이제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어 언어 모델로 발전하느냐 아니면은 영어 언어 모델로 발전하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전 세계의 모든 그 고급 자료들 그리고 그 거기에서 만들어진 모든 지식 그런 뭐 과학 뭐 인문학 그런 모든 것들이 영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인공지능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화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그 지식적 모델이 되려고 하면은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중국어 모델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은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그 돈이 투입이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전 세계 기축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그 달러를 중심으로 그 미국에서 이제 모든 그런 세계 최고의 어떤 금융회사들, 뭐 펀드들, 벤처 캐피탈들, 그리고 이런 돈들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 회사가 사실은 그런 엄청난 그 금융적 서포트를 투자를 받고 하는 게 뭐 중국도 사실 대단한 지금 뭐 부를 갖고 있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계 최고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미국이 중국의 어떤 이러한 그 작은 스타트업이 시작한 굉장히 그 저비용으로 만들어낸 고효율의 인공지능에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온디바이스 AI도 상당히 활발하게 개발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NDVI의 이제 쿠다 생태계는 여전히 확고하게 강세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픈 소스에 의해서 인공지능 개발은 가속화되고 더욱더 많은 참여자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굉장히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반도체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혜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이런 굉장히 큰 우리가 질문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딥시크에 의해서 미국이 갖고 있었던 독점적 지위가 약간 흔들리면서 이제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드웨어 중심의
인공지능이 이제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커지면서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중심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은 굉장한 관심과 투자를 우리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여기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 포지션을 찾아서 아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상당히 뒤처져 있는 AI 분야에서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